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10배 상승 가능성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연구자 투어 드미스터는 어떤 면에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을 금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서 강세장이 본격화되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금 대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미스터가 제시한 차트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선은 금 3640온스 수준이고, 그는 2017년과 2021년 강세장에서 이 저항선 돌파 이후 비트코인이 급등한 사례를 강조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치는 약 353온스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금 10kg의 가치는 94.5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 83,300달러 대비 10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직접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분석가인 투어 드미스터는 이 금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대비 이제 금에 대비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나, 이걸 이제 그램 수당 이 금의 그램 수당 비트코인의 가격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죠. 2017년에도 이 저항선에 이제 딱 마주쳤던 때가 있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g 정도의 가격, 금의 100g,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가격이라 비트코인이 올라도 금이 같이 올라버리면 이게 뭐 큰 변동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때가 있었고, 그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갔던 때가 또 있었죠. 저번 사이클에도 이 전고점을 뚫은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이 전고점인 1kg 정도가 되는데, 1kg에 지금 비트코인 그 금에 해당하는 가격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이제 신고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에 이제 최고점이라고 바라보는 게 거의 이제 10kg까지도 바라본다고 하는데, 10kg면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높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4만 5천 달러까지 상승을 해야지 이제 10배가 되는 거고, 이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아마 더 쉽진 않아지는 상태예요. 금 대비 비트코인이 그만큼 이제 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금은 오히려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이 더 힘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과연 돌파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주요적으로 보고 있는 분석입니다. 좀 재미난 분석인 것 같은데, 금과 비트코인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좀 색다른 관점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건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베어마켓에서 나오는 이 패턴들을 분석한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의 분석입니다. 지금 베어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제 횡보세를 옆으로 보이다가 이렇게 밑으로 축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훅 더 떨어뜨려서 매도세를 유도하고 다시 또 감아 올리는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단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더 떨어뜨려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개인 투자들이 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다시 이제 회복을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하면서 다시 또 급상승을 쭉 하는
이런 패턴. 그리고 두 번째도 베어마켓이었을 때 2024년이죠. 똑같이 베어마켓 계속 등락을 하다가 박스권에 있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하단으로 이렇게 축축 내려오는 이런 패턴들. 가장 공포스러운 패턴이거든요. 이게 패턴이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라 이게 보통 트레이더들은 이때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부러 유발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축 내려갔다가 다시 팍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 조작을 하고 다시 또 회복세, 그 다음부터 급상승.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타이탄 오브 크립토는 이렇게 이제 하단으로 쭉 내렸던 부분이 이제 시장에 대한 매도세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조작이라고 보고 있고,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런 마크업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끝나지 않고 과거에도 지금 두 번이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고 여기도 세 번이나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뭐 바로 급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확률상으로 조금 낮은 가능성이고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를 테스트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부유층 투자자 40% 비트코인 투자 고려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고액 자산가들이 암호화폐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경제 불안과 자산 다각화 수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국 내 투자 가능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의 암호화폐 투자 동향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6%는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38%는 향후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설문은 5,368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피터 민츠버그 그레이스케일 CEO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고액 자산가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70%는 비트코인 억만장자의 과감한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이고, 멕시코 억만장자 리카르도 살리나스는 자신의 유동성 포트폴리오 중 7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리나스는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정부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70%, 나머지는 30%는 금과 금광업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과 채권은 전혀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완전히 극단적이죠. 아마 지금 이제 멕시코 억만장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의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준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의 적정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제 1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블랙록도 전통적인 투자자에게는 2%가 적절한 한계다라고 조언을 했고 이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25%의 비중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2023년 19.4%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살리나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입해왔고 2020년에는 포트폴리오의 10%, 2022년에는 60%까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의 공격적인 이제 비트코인 투자 방식은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한 결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 전략을 활용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잘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과거 5차례 77% 이상 하락한 경험이 있어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은퇴를 앞둔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야말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장 수단이다라고 살리나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이제 어떻게 가정하느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가 생각하는 비중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으로 탈달러 가속화라는 기사고요. 미국 달러는 오랫동안 기초통화 및 국제거래의 기본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는데 진지학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달러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이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화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경제는 전 세계 GDP 약 25%를 차지하지만 이 글로벌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의 이제 경제 제재와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면서 여러 국가들이 달러 중심 금융 체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었지만 지난해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해외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마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또 달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죠. 아무튼 암호화폐는 둘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어려워질수록 가격을 오른다라는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의 이제 채굴 난이도가 2016년 이후 연평균 107%씩 증가를 했고 2024년 한 해 동안만 5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네트워크에서는 초당 80 퀸틸리언 개의 연산이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높은 연산 능력이 요구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이제 상승할수록 채굴 업자들은 더 강력한 장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를 정동화 시킬 만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채굴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면 프로토콜은 자동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해서 채굴 업자들이 이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동적으로 이런 게 움직이고 있어요. 손도 안 대고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과 경제 환경에 따라 가격이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고 장기 보유 전략이 강력한 수익을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로 이제 가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 급락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며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시장의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최소 쟁글 연구원은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투자 심리를 억누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전주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단기 반등을 노린 매수세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